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늦더위가 이어지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주 후반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내려가면서 점차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겠습니다. 우리 증시 날씨는 오늘 코스피가 장중 3,420선까지 치솟으면서 4거래일 연속 폭염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종목별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종목별 날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오늘 증권주 맑은 하늘이 드리운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개장 전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간 불확실성으로 지적되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시장 전반에 훈풍을 불어줬고요. 오늘 증권주에도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 지난주 이어서 연일 뜨거운 날씨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체제에 들어섰다는 소식에 신고가를 경신했었죠. 오늘은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며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은 3분기 깜짝 실적을 예상했고 UBS 역시 목표 주가를 39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디램에 이어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도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면서 메모리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도 실적 개선세 역시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호재 속에 오늘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까지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캠 관련주에도 쾌청한 하늘이 드리운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 이 소캠은 제2의 HBM으로 불리는 저전력 디램 모듈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기술 문제로 AI 전용 메모리인 소캠1 도입을 취소하고 새 규격 소캠2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동안은 마이크론이 앞서 있었지만 소캠2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테스트에 참여하면서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됐습니다. 내년 초 본격 양산이 예상되면서 오늘 소캠 관련주들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 섹터 오늘도 햇빛이 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7% 넘게 뛰며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과 AI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린 건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정부가 산업 현장의 로봇 규제 완화를 예고로 로봇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도 강세 보이고 있는 점, 오늘 맑은 하늘 드리운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CATL이 차세대 나트륨이온 배터리 양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인데요. 리튬보다는 저렴하고 또 화재 위험도 낮으며 공급 안정성까지 갖춘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투심이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엔터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죠. 경찰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공개 소환했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오늘 하이브 주가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특징주 날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심홀딩스인데요. 오늘 증권가의 호평 속에서 이렇게 맑은 날씨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투자증권은 농심홀딩스가 농심보다 상승 여력이 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핵심 계열사인 농심과 율촌화학이 연결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고 또 배당을 통해서만 이익이 유입돼서 그동안 지주사 할인이 크게 적용됐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농심홀딩스 폭염 같은 날씨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방산주인 풍산도 오늘 맑습니다. 삼성증권이 목표 주가를 6.5% 올리고 매수 의견을 유지했는데요. 지난 12일 현대로템과 체결한 대구경 포탄 2차 수주 계약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입니다. 특히 이번 계약이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방산 수출 매출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특징주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스킨부스터 관련주 한스 바이오메드인데요. 뜨거운 폭염 같은 날씨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오는 29일 신개념 ECM 스킨부스터 셀레디엠을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처럼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보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이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9월에만 주가가 100% 넘게 뛰어오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로봇주 가운데서 로보스타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노란 봉투법 통과 이후 정부가 산업 현장에 로봇 규제 철폐 의지를 보이면서 오늘 정책 수의 기대감으로 오늘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상 9월 15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15일 테스에 대해 내년까지 증익 구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가를 29,000원에서 4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일 종가는 37,650원입니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매출액을 전분기 대비 10% 감소한 737억 원, 영업이익은 51% 줄어든 101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삼성전자향 공급은 견조하지만 SK하이닉스향 공급은 MP프틴X 투자를 앞두고 일시적 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4분기부터는 삼성전자 피포 투자 효과와 SK하이닉스향 MP프틴S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며 매출액 891억 원, 영업이익 192억 원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하이닉스향 343억 원 규모 수주도 이미 공시된 상태입니다. 김 연구원은 테스는 작년 4분기부터 강력한 이익 성장 구간에 진입했으며 내년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SK하이닉스향 공급 확대가 실적 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3,400포인트를 돌파해낸 코스피입니다. 오늘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주주 기준 요건, 현행당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간 시장을 짓눌러왔던 노이즈가 완전히 해소된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오늘 신고가 경신을 해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에서 로봇주들, 지주사들, 증권주를 중심으로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연일 오르고 있는 시장 속에서 어떤 섹터와 또 테마 주목해봐야 될지 오늘 오후장 전략 같이 한번 챙겨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간은 이데일리온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해냈고요. 또 외국인들도 6거래일 연속 담아내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3,600포인트 간다라는 리포트들도 많이 나온 상황인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3,600을 말했으면 굉장히 점잖게 말한 거네요. 네. 지금 오버하신 분들은 4,000을 얘기하시는데 말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공약처럼 말씀하신 5,000피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시장이 그냥 강하게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으로 이 미국 FOMC에서 이제 이번 9월 17일 날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이 기준금리 인하가 한 번에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시장 내 4분기 때 그러니까 4분기가 말 그대로 이 유동성 장세 속에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밀어 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지수 관련 대형주들 역시나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대차하고 기아 같은 경우 지금 잠깐 파란색을 띄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관세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러한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대부분의 종목들,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밀어 올려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사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 투자자들도 이런 대형주를 지금 편입하지 못하면 지금 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 다 이제 중소형주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정비하실 그럴 필요가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한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테마와 이슈에 좀 주목해봐야 될지 데일리 핫스탁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데일리 핫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카지노입니다.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이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카지노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10월 주요 호텔 객실 예약률이 90%를 넘는 곳도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두 번째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소비입니다. 여기에 10월 중국에서는 최대 명절인 국경절과 또 중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과 또 긴 연휴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중국 소비 테마 가운데 어떤 업종 체크해봐야 될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 살펴보시죠. 세
번째 여행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인바운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울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3%가량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여행주 전망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로는 카지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카지노 관련주들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럴 때 좀 담아내는 게 네. 전략이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파란색 때 사서 빨간색일 때 파는 겁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오전장에 뭐 로봇주 같은 것들이 막 빨간불 켜고 막 20%씩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장면에서 오늘 파란색을 띠는 것들을 갖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을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세 가지 테마 모두 중국 소비주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 중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 예상으로는 사상 최대 방문객들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한국 내 상품들을 소비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돈을 쓰기 때문에 네. 거기에 관련된, 즉 소비에 관련된 종목들을 잘 보셔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보면 이 카지노 같은 경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 확률적으로 수익이 좋아지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파란불 켜고 있지만 지난 한 3, 4개월, 지난 분기부터 따져보면 한 분기, 2분기부터 내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리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지난해 12월 달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불행한 현대사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죠. 21세기에 그 비상계엄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나쁜 외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12월 달부터 해서 올해 1분기까지 해외 방문객들이 많이 줄었죠. 하지만 이 사태를 제대로 잘 정리하면서 이런 또 외신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도들이 많이 나오면서 다시 외국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다가 K-팝 데몬헌터스라는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히트를 치면서 3분기에는 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텔이니 카지노니 뭐 이런 쪽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쪽에서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지노주를 잘 보셔야 되고요. GKL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중국인 VIP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잘하는 그런 카지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상반기에도 이 중국인 카지노 등 중국인 그 VIP 고객들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고 특히나 중국 쪽에서 중국은 주로 이 마카오나 자신들이 말이 잘 통하는 이런 마카오 쪽에 많이 이 카지노를 하러 갔었는데 중국 정부가 이 마카오에 가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하면서 이들의 발길이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VIP 이 카지노 이 게이머들이 많이 늘었고 그럼에 따라서 GKL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는 GKL 실적이 확실히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하는 것이고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방문객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두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원래 파라다이스는 일본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도 이 파라다이스 관광객들의 거의 한 50% 이상, 매출액의 50% 이상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본 엔화가 강할 때는 이 파라다이스를 찾는 일본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졌죠. 이 파라다이스는 그동안 이 카지노를 중심으로 커왔는데 최근 들어서 호텔 쪽의 매출을 키우면서 이 수익을 다각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장충동에다가 5성급 이상, 뭐 7성급 호텔을 짓는데 우리은행을 통해서 5,500억을 대출을 받았죠.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대출받아서 이 공사, 건설에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쭉 잘 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파라다이스의 실적은 앞으로 호텔이 완공되는 2026년, 2027년 요때는 더 점프업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길게 보셔도 됩니다. 이 종목이 등락을 하면서 올라갈 텐데요. 우상하면서 올라갈 때 등 오를 때는 또 미리 낮을 때 싸가지고 오를 때 팔고 다시 또 가격 조정 받을 때 다시 쌀 때 다시 한번 사주는 그렇게 해서 계속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높여가는 그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롯데관광개발인데요. 이 회사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장 호텔이고 거기도 카지노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롯데관광개발은 예전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많이 들어와서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들 그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호텔 카지노뿐만 아니라 호텔에서도 이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롯데관광개발의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연말 가면 이제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데관광개발도 중국인, 물론 제주에 있지만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이 무비자 입국에 대한 수혜를 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란색을 나타낼 때 이 카지노 종목들을 내 그 포트폴리오에 일부 담아두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좋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투자인 것 같습니다. 네, 인바운드에 대한 수요가 숫자로 찍혀지고 있고요. 또 실제로 9월 말에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적용이 허용이 되면은 실제 3분기 또 4분기까지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관련주로는 GK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짚어주셨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저희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소비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명절 앞두고 있다 보면 뭐 돈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어떤 쪽에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까요? 이 소비주들은 계절성을 나타냅니다. 우리 설 때하고 지금 이제 추석 때 이때 가장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5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KTNG에서 보면 인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부모님이 선물 드리는 5월 달에 많이 팔리고 이런 계절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계절성을 이용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이 중국 소비주라고 부르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소비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관광을 와서 소비를 해보고 이게 좋은 걸 알고 중국 들어가서 중국에서 소비를 일으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소비주들을 많이 잘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쪽 중에서는 중국 기업이 아예 경영권을 인수해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아가방이라는 회사는 예전에 중국 회사가 아예 경영권을 인수해가는 회사입니다. 이 아가방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아동복 그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뭐 아가방이라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디어베이비, 에뚜아 이런 그 브랜드들을 갖고 있고 이 브랜드를 갖고 꽤 장사를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자회사로 연태 아가방 복식 유한공사라고 해서 중국 내에 이 아가방 브랜드를 유통하고 수출하는 그런 그 자회사를 갖게 됐죠. 그리고 그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에다 수출하면 이 유통하는 회사가 중국의 원래 모회사 그쪽에다 물건을 넘겨서 랑시그룹이 그걸 유통합니다. 그러면서 랑시그룹이 엄청 컸죠. 왜냐하면 아가방이라는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이 상품을 랑시라는 중국 기업이 받아서 유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브랜드의 옷이다 이런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의 이 중산층 이상 그 가정들은 좀 비싸더라도 아가방 브랜드의 이 옷들을 소비를 합니다. 아이가 뭐 한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귀하게 키우는 건 중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더라도 이 소비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가방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실적이 괜찮은데 향후 이 중국인들에 대한 단체 무비자 방문이 늘어날 경우에는 이 한국 제품을 경험해보는 외국 중국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요번에 중국 정부도 이 저출산 문제가 이슈가 됩니다. 중국이 인구가 뭐 줄어든다고 얘기하면 뭐 콧방울 끄시는 분들 많겠지만 실제로 그게 멀지 않은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이게 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한 2천만 가구의 그 3살 이상 되는 아이들을 갖고 있는 가정에다가 직접 연간 3,6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됩니다. 이걸 직접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출산한 가정들에 대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는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이런 유아동복에 대한 소비가 중국에서 늘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이 아가방을 좀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로투세븐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이 회사는 그러니까 유아용 화장품이라 말하기 뭐하고 보습제나 이런 아이들 뭐 피부에 발라주는 그런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런 화장품을 갖고 굉장히 그 성장을 많이 했고 그 이름이 궁중비책이라고 좀 클래식한 이름이긴 한데 이 브랜드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런칭했을 때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잘 나가고 해외 시장에도 이 브랜드를 갖고 직접 나가서 그 장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동복이 레드오션이 된다고 그러니까 아동복 브랜드는 아예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비용을 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궁중비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재편했고 이러면서 이제 이 회사가 많이 컸는데요. 이 회사는 메일유업의 3남 김정민 회장이 이끄는 영유아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메일유업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요즘 들어서 이 궁중비책이 약간 삐끗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둔화돼서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인력 구조조정을 했다는 소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비용을 더 줄이는 쪽으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NC소프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용을 줄이는 경영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반드시 6개월 후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NC소프트가 보시면 13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나서 지금 주가가 20만 원대까지 회복되는 것처럼 제로투세븐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이 제로투세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좋은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의 저출산 대책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잭스믹스입니다. 잭스믹스는 지금 뭐 그 오너가 원래 부부였는데 이혼을 하셨죠. 그래서 부인 되시는 분이 지금 회사 대표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분이 창업을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잭스믹스를 지금 잘 키우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과 대만 이런 중화권 지역에 대해서 이 잭스미스의 그런 애슬레저라는 그 패션을 잘 런칭을 해서 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28호점의 그 대리점, 그러니까 지점을 냈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 실적을 갖고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하고 있고 또 최대주주인 이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이수연 대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자신의 지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한 남편이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최대주주인데 경영권 매각 소문이 돌아서 그것 때문에도 이 이수연 대표가 자사주를 취득해서 자기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잭스미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자사주 취득과 소각도 하면서 한편으로 최대주주가 계속 주식을 자기 그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외국인 투자가느라 이쪽에서도 같이 좀 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잭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중국 소비 관련해서 체크해 봤고요. 또 중국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을 한다라는 부분들도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주로는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또 잭스미스까지 같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희 세 번째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행으로 오늘 가져와 주셨는데요. 국내 여행 수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권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여행 테마 좀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딴 데 갈 필요 없이요. 명동만 가보셔도 네. 아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 동네 후배들하고 남산 둘레길을 돌아보고 내려와서 그 명동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외국인들이 이 한 거리에 10사람 중에 7, 8명이 외국인이었어요. 그만큼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이 정도면 항공주와 그 여행사주는 편입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행주만 말씀드리지만 앞에 다른 방송을 들어보시면 그 항공주, 비행 관련된 항공주들도 여러 번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여행주와 항공주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K-팝 데모헌터스 때문에도 더더욱 3분기 때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추세가 4분기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행주 관련된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9월 29일 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거. 이거는 작년 연말에 중국이 먼저 한국인들에게 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단체 관광국에서 주는 배려고요. 이것 때문에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 10월 달은 이 아까 말씀하신 그 국경적 연휴에다가 중국의 국경절 연휴에다가 일본의 황금 연휴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이 여행주들이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이번 3분기와 4분기 때 연결해서 실적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생각하셔도 이 여행주들을 편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베트남의 호텔업을 청산했다고 얘기를 들은 것처럼 지난 코로나 시기 때 버려놨던 사업들, 그 사업들이 죄다 부실했어요. 그래서 그 부실 사업들을 이번에 싹 정리했습니다. 그 말뜻은 진짜 돈을 버는 여행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부실을 다 떨어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모두 투어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인바운드 쪽 여행사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 모두 투어 인터내셔널이라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도 그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올 때 그 단체 관광객들을 받아서 인바운드로 여행을 돌리는 그런 쪽에 또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런 변을 잘 보시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지금 모두 투어 같은 이런 종목 여행사들을 사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란 풍선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노란 풍선도 역시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에게 그 수혜를 보게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일본에다가 현지 업체를 만들어서 일본 쪽, 우리나라 한국 분들은 일본 여행을 많이 가셨는데 그 일본 여행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란 풍선도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시내 관광을 하는 노란 풍선 시티버스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앞에서 모두 투어 인터넷에 있다는 것처럼 국내에 온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받아서 노란 풍선이 또 거기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이런 해외 외국인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노란 풍선을 통해서 여행을 하면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참 좋은 여행입니다. 참 좋은 여행 모회사가 자전거인 건 아시죠? 이 회사도 역시나 삼천리 자전거가 최대 주주인데 이 중국 국경절이나 일본의 황금 연휴 이런 것 때문에 수혜를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상품들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일반적인 여행 상품보다 좀 더 그 급을 높인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품격 있게 여행을 다시 올 수 있는 좀 비싼 상품들을 많이 팔면서 그 비싼 상품을 해서 똑같은 여행 상품을 팔더라도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여행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이런 종목들을 편입을 할 좋은 타이밍입니다. 네, 여행주 체크해봤습니다. 관련주로는 모두 투어, 또 노란 풍선, 참 좋은 여행 짚어주셨다라는 점 전략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선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카드를 꺼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로
막대한 달러가 빠져나가면 원달러 환율이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한국 외환 보유액은 4,163억 달러에 불과해 투자 실행 시 외환 시장의 불안이 커질 공산이 크다. 대통령실은 구체적 협상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통화 스와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이 쉽게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협상용 블러핑에 가깝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한미 통화 스와프가 성사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이라는 극단적 위기 상황뿐이었다. 이번 승부수가 외환시장 안전판이 될지 협상용 카드로만 남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오는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하면서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는 국내 완성차 업계의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써 한일 간 대미 관세 격차는 10%포인트까지 벌어져 가격 경쟁력이 뒤집히는 국면에 들어섰다. 실제 올 1월에서 7월 대미 완성차 수출은 전년 대비 8.4% 감소했고 수출액 역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소형차 기준으로 일본 경쟁 차종 대비 한 대당 200만 원 이상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를 통해 일본보다 낮은 관세 혜택을 받아왔던 국내 기업이 불리한 조건에 놓이면서 손해를 감수하거나 시장 점유율 하락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날카로운 코칭으로 수익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데일리 마켓 코칭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위원님이 준비해주신 오후장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주요국 금리 결정 슈퍼위크. 네, 이번 주 확실히 시장이 주목하는 이벤트는 FOMC가 아닐까 싶고요. 그 밖에 BOJ라던가 여러 국가들의 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들 좀 미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런 한 주가 미국의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 우리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국가들의 금리 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일종의 선침의 성격으로 급등한 데 따른 하나의 브레이크가 걸릴 게 아니냐 또는 예상했던 거고 계속 잘 가겠네 이렇게 뭔가 이번 주에 어떤 변곡점이 나올 만한 그런 금리 결정들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결국 18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금리 결정 또 점도표 발표 또 파월 의장의 향후 전망에 대한 발언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FOMC에서 파월이 빅컷을 단행할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또 압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올해 하반기에 11월, 12월에도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최소 두세 번 내년까지 5, 6회 정도의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든다는데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날 18일 날 저녁에는 EU에서 통화정책회의를 합니다. 지금 프랑스도 상당히 그 국내적인 정치적인 혼란 속에 놓여져 있는 네. 이러한 그 모습들인데 전반적인 유럽 쪽들은 미리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동결의 어떤 기조로 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또 단행할지의 여부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중국도 LPR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발표된 중국의 경제 성장 또는 어떤 그 심리 지표, 경제 지표들이 조금 예상치보다 미흡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특히 금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위안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고시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일본도 결국은 새로운 총리 선출 20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그러죠. 이러한 어떤 그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금리를 동결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계속 일본은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여차하면 인상하겠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엔화의 강세 여부도 우리가
BOJ 결정 이후에 확인해야 될 그런 내용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사실은 이러한 금리 돌발적으로 인상을 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아니라 인하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다. 결국 그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강화가 되는 부분이고 특히 미국의 내년 정도까지의 어떤 금리 인하 기조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달러 인덱스의 약세 현상, 우리 원화를 비롯한 다른 이종 통화들의 강세 전환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머징 시장이라든가 또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이 결국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이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수급 여건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개선될 여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에 대한 그런 어떤 추가적인 매수세는 중장기적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어떤 속도는 조절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결국 오늘 시장도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 쪽에서 코스피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매수 강도는 약화가 되고 있고 또 만기 지난 이후에 선물 쪽에서는 소폭 순매도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5천억 이상 1조 원 이상씩 들어오는 것보다는 어떤 매수 기조 자체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 속에 속도 조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관점을 갖고 시장에 대한 우상향에 대한 그런 어떠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 탄력도 매수폭은 조금 줄어든 모습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금리 결정이 다수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변곡점이 좀 될 것이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통해서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전략 확인해 보시죠. 투자 심리 과열권 진입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이 9월 들어서서 1일 이후에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투자 심리가 과열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단기적인 조정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투자 심리라는 거를 분석할 때 10거래일 중에 며칠 정도 올라갔느냐. 그러니까 50을 기준으로 해서 70 이상 지표가 나오면 조금 이제 과열권에 진입을 했다. 30 이하로 나오면은 침체권에 진입을 했다. 이런 어떤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도를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까지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투자 심리도가 100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도보다는 전부 다 매수하겠다라는 상승의 어떤 기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투자 심리가 과열권에 진입하게 되면요 장중이든 또는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를 해주고 나서 재차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거의 사례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소폭의 순매수, 기관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순매도, 외국인들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도 기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도 규모는 물론 크지는 않습니다만 매수 자체가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거침없이 파죽지세의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각국의 어떤 상승률 또는 PER 기준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어떤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어떤 과열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 35만 원의 근접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이번 구간에서 7만 8천 원이 상당한 저항으로 작용이 될 자리인데 그 자리가 빨리 와야만 결국은 3,400이든 500을 향해서 간다. 오늘 77,600원이었나요? 고점이? 네. 그러한 흐름들을 염두에 둔다라면 자연스러운 숨고르기는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어떤 흐름들 속에서 일부 지수 관련한 대형주 군단들 중심으로는 일부 이익 실현도 병행하시고 그리고 또 신규 진입은 한 템포 늦췄다가 저점에서 또 공략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이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 속에서 뭔가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그런 어떤 섹터라든가 키 맞추기의 어떤 움직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IT 소부장 쪽 중에서도요 급등하고 있는 것들보다는 이제 바닥을 탈출해주거나 상승폭이 미진한 쪽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계속 순환 흐름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일부러 그랬는지 몰라도 경제부총리가 장 시작하기 전부터 50억 유지합니다라고 하면서 또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지주 금융 쪽들도 다시 한번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고 또 러시아의 드론이 이 폴란드를 중심으로 루마니아 영해를 침공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오히려 또 방산주들이 숨고르기를 해주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또 제공해주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 보니까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형주들은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스닥 키 맞추기 나서는 부분들도 체크해 보면서 중소형주들도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들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적인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있을까요? 네, 좀 무겁다라고도 볼 수 있었던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오늘 지주사의 대표성 있는 종목들 SK라든가 하나라든가 HD 현대와 더불어서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죠. 직전의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또 숨고르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격 조정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 당연히 여러분들 뭐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공략해 들어가는 이제는 오히려 이제 18만 원 초반 자리가 상당한 지지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LG그룹 계열사 중에 하나인 로보티즈가 급등을 해주는 모습 속에서 10만 원에 안착하는 모습 또 일대 주주인 로보스타가 나도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주는데 결국은 이렇게 윗골이 이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일부 이익 실현하신 분들은 기다리거나 그리고 또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한 템포 늦췄다가 이제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기다리는 이러한 자리들이 이 3만 원 초반 자리가 오히려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 결국 로봇 관련주들도 계속 순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어떤 서빙 쪽이라든가 또는 협동 로봇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계속 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소부장 쪽에서는 테스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급등하면서 블로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거래가 실려주고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어제 지난 금요일이었죠. 급등해 주었던 이러한 모습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이격 조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보다는 4만 원 이하 자리라든가 3만 원대 후반 자리를 중심으로 공략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방산 쪽들도 지금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을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56,000원, 55,000원 사이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종목들이 하단부에 내려와서 하방을 잘 잡아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슈팅이 나올 때 이익 실현을 하면서 일부 비중을 줄여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구간들이다. 지수에 도취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뭐 3,500이 가든 그 이상을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보여주었었던 3,200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밀릴 때마다 조정의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전략들, 순환 흐름들 계속해서 편하게 수익을 챙겨나가시는 이러한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는 부분이죠. 슈팅이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 나서고 또 저가에 조정 시에 좀 담아내는 전략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장에서는 지난주 또 이전에 가져와 주셨던 체리픽 종목들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삼성전기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네, 8월 5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삼성전기가 이제 20만 원을 눈앞에 두고 다소 좀 주춤거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요 19만 원이 넘어가는 자리에서 절대 추격 매수 자제하시고
조금 급하신 분들은 18만 원대 신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추세 잡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목표가들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적절한 이익 실현, 비중 축소, 그리고 홀딩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 사실 8월 5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20% 이상의 수익을 보여주면서 뭐 어떤 면에서는 삼성전기가 이제 새롭게 재평가받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취매하면서 우리가 기다릴 줄도 알고 좋은 수익을 챙겨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8월 29일 날 이제 여러분들이 오히려 조정을 보이고 마무리 구간으로 가고 있는 전력 설비 쪽들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한 일주일 만에 그냥 곧바로 신고가를 또 내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급등하면서 이격이 벌어져 있을 때보다는 수렴해놓고 횡보해주는 이러한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나가고,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일부 이익 실현하시고 신규 타이밍은 한 템포 늦췄다가 공략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국은 IT 쪽들의 움직임, AI의 성장세 확인, 결국은 뭐 전력이죠. 그러한 측면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방산 쪽에서는 여러분들께 9월 2일 날 현대로템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 20일 날 22만 5천 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급격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오히려 저점에서 이제 다져주고 조금씩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께 현대로템의 경우에도 9월 2일 날 이제 하단을 마무리 짓고 추가 상승의 어떤 모습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 주가가 슈팅이 나오려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처럼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돼줘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큰 양봉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은 이 22만 5천 원 직전 고점 돌파하러 가는 그런 시점이 나올 때 일부 이익 실현도 병행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SK스퀘어, SK하이닉스가 비싸서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이쁘게 지난번에 20만 원 돌파한 이후에 가격 조정을 마무리 짓고 있는 이 SK스퀘어를 지난 9월 3일 날 말씀드렸죠. 바로 이러한 그 흐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고점을 또 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불과 뭐 한 5, 6거래일 만에 40%가 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직전 고점에서 돌파하고 안착해 주려면은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SK스퀘어 대신에 오늘은 또 SK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어떤 저가 또는 중소형 단들이 순환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차 저항 32만 원 라인을 제시해 드리면서 이 종목도 오늘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이 하단부에서 지난주 9월 4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32만 원 근처 가면은 매수는 유보, 일부 이익 실현, 또 신규 진입은 이제 30만 원 초반 내지는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기다렸다가 공략하는 이러한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들 리뷰 같이 한번 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선침의 전략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유효하게 좀 작용하면서 수익 잘 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동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시에 또 투자에 도움되는 소식들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